안녕하세요. 엄마대학 이재숙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삶의 요소 마지막 시간으로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삶이 좋은 습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마 행복한 삶일 거고요. 나쁜 습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마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나쁜 습관이 있다면 어떤 습관으로 대체해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습관을 어떻게 강화시킬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습관이 나의 행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럼 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습관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생각하는 습관. 생각의 습관, 또 하나는 행동의 습관, 이렇게 있죠. 먼저 생각의 습관은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어때요? 내 삶을 이끌어 가게 되지요. 생각하는 습관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크리슈나무르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지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즉 있는 대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파,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좋게 생각해, 또 곧 나을 거야, 빨리 나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아픈 것이 빨리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네, 그것이 마냥 좋게만 이렇게 해결하기가 좀 어렵죠.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아파, 아프구나. 그러면 이 아픈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오갈 수 있죠. 하지만 좋게 생각해, 곧 나을 거야,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80점이야. 80점이구나. 좋게 생각해. 점점 나아질 거야.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이것이 아니고, 얘가 80점이구나. 그럼 80점 수준에서 향상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거 도와줄 게 무엇인지, 아니면 이거 외에 다른 재능이 있는지,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사실은, 마음 공부의 핵심은 이거죠. 있는 대로 보는 것.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아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이라는 것은 좋게 생각해가 아니고 있는 대로 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저는 어떤 현상이 보이면 제 안에서는 부정적인 일이 먼저 툭 떠올라요. 사람들이 저에게 참 긍정적이다,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늘 얘기를 하죠.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직접 보신다면 저랑 밥 먹기도 싫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일어나요. 항상 어떤 걸 보면 확 화를 먼저 내거나, 아니면 왜? 라던가 이렇게 투덜이가 먼저 탁 떠올라요. 그 순간에 저는 그러죠. 다시 봐야겠다 라던가 이렇게 제 패러다임을 얼른 바꾸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안에서 한번 바꾸고 겉으로 표현될 때는 그것이 교정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 안을 잘 몰라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시고 좋게 그렇지 않아요.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걸 인식을 하고 빨리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비교적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생각의 습관, 나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가 먼저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내가 피해자로 반응하는가, 가해자로 반응하는가를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컵을 탁 깼어요. 컵을 탁 깼을 때, 저거 내 건데, 저 아까운 거를 깨뜨렸네. 속상해. 왜 저럴까? 이런 게 아니고,
이건 피해자죠. 내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왜 저래? 정말 속상해 죽겠어. 왜 나는 재수가 없나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우 내가 저거를 저기에 두지 말고 저쪽에 뒀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라고 생각이 바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존재하는지 가해자로서 존재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피해자인 사람은 항상 투덜거리고요. 억울하고요. 분하고요. 속상해요. 근데 가해자인 사람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내가 이걸 이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미안하다 이런 게 먼저 떠오르죠. 책임감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로 반응하는가 가해자로 반응하는가. 그랬을 때 한번 피해자이라면 내가 정말 피해를 보는 것인가, 정말 나는 피해만 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골똘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가해자가 아닐까? 나는 가해자로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해놓고는 그거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의 습관에서 나는 판단자인가 학습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끼어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판단자예요. 저 나쁜 놈. 이렇게 막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분이 있고요. 또 한편은 학습자인 패러다임은 저렇게 끼어드니까 뒤에 사람이 사고가 날 수 있겠네. 조심해야겠다. 이럴 때는 간격을 좀 띄우고 저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운전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판단자인가 학습자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그리고 가해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자로서의 태도를 가지면 좋겠지요. 나는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어떤 입장인가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것이 이 외에도 뭐 다르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의 생각의 습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행동의 습관이에요. 행동의 습관은 많죠. 말, 표정, 언어 습관, 독서 습관, 학습, 운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습관으로 가지고 있다면 삶도 건강하고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쁜 습관이 어때요? 늘 트러블이 생기고 남들과의 갈등 속에서 많이 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어깨를 다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끝날 때쯤 되면 이 물리치료사가 저에게 테이핑을 해줘요. 근육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핑을 해주는데 그게 참 어색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선생님 좀 어색하네요.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그 물리치료사가 뭐라 그러냐면 제대로 잡았는데 이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정상적인 그 모습인데 이제까지 잘못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하게 여긴 겁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게 올바르고 그게 바르다고 생각을 했지만 뜻밖의 그건 내가 잘못 인식되고 잘못된 판단에 아니면 잘못된 반복에 의해서 갖게 된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행동 습관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니면 잘못된 습관을 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잘못된 습관을 인지했을 때 고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큰 거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작은 거 있죠. 아주 작은 거. 밥을 먹을 때 그래 내가 밥을 한 번 숟가락을 떴을 때 최소한 25번은 씹자 라던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자 라던가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한번 하나를 아주 사소하고 쉬우고 쉽고 늘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습관을 고쳐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습관이 나에게 익숙해지려면 약 20하루가 필요하다고 해요. 20하루가 알에서 이렇게 병아리가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이 행동에서 이 행동으로 옮겨가기까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21일 동안 반복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열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안 하고 다시 해야지 이렇게 다시 하고 다시 하다 보면 그게 약 100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100일 기도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100일 동안은 내가 이거를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나의 생활을 돌아보고 독서하는 습관을
갖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혼자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 언니들하고 이렇게 4명인가 이렇게 언니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런 습관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5명이군요. 그래서 5명이서 매일매일 자기 하루를 돌아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책을 읽는 습관을 갖기로 했는데 다들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전업주부도 있고 사업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저녁 시간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를 알아보니까 새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 5시에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멀리 다른 구에 사는 언니가 오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는데 새벽 5시에 모여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는지 일기 쓴 거를 한번 검토해보고 나눠보고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쭉 나눈 거예요. 무한정하기엔 힘들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계약으로 했어요. 6개월 하면 이제 100일이 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동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미쳤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때 같이 했던 언니를 만나도 그래요. 막 웃으면서 그때 우리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습관이 바뀐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마음먹은 거를 도저히 생각을 하면 일상 속에서는 만들 수 없지만 새벽 시간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먹으면 할 수 있었다 라는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거를 무조건 해보세요. 이거는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굳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해봐야겠다. 그러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학원에 오거나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신발 정리예요. 얘들아 신발을 바로 놔 이렇게 해줘요. 그럼 막 들어서 산만하기보단 들어와서 일단 어때요? 우선 멈춤을 해요. 놀았던 마음 상태도 있고 속상했던 상태도 있고 억지로 왔던 어떤 이런 상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신발은 어때요? 가지런히 놓으려면 우선 멈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런히 놓고 그다음에 앉으면 반드시 바로 앉게 해줘요. 바로 앉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야. 그래야지 허리도 덜 아프고 집중도 잘 된단다. 이렇게 항상 바른 자세를 해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신발을 정리를 해두고 바른 자세를 앉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마음의 컨디션도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바르고 훌륭한 아이들만 우리 학원에 오는 거야. 도대체 너네 부모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습관을 이렇게 잡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싶은가? 나쁜 습관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요. 그죠? 무한정 TV를 본다거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커피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계획 없이 막 즉흥적으로 돈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정하셔갖고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날 이제 옛날 드라마인데 새롭게 이렇게 유선에서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 한희숙 씨가 나오는데 되게 우아한 엄마로 나와요. 우아한 여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 말을 느리게 해요. 천천히 해요. 둘째, 행동이 천천히 가요.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천천히 움직여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 우아한 여자가 되고 싶어 할 때는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해볼까요? 말을 천천히 하고 행동을 천천히 하시면 그 우아함에 들어가는 길목에 바로 서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제가 아는 분이 운전을 할 땐 이렇게 막 이렇게 웅크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 봤어요. 이게 습관이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운전을 할 때만은 우아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로 앉고 좀 교통신호와 이런 거 흐름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고 누가 끼어들어도 욕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바쁜가 보다. 배탈이 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크락션도 잘 누르지 않아요. 1년에 한 번도 누르지 않은 적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운전할 때만은 우아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여러분이 좋은 습관은 많이 만드실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면 나쁜 습관도 버려질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좋은 마음의 습관과 또 좋은 행동의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치명적인 거 하나는 이 좋은 습관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치명적인 거는 어떻게 버려야 할지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강의를 통해서 뭘 바꾸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쵸? 예,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나의 습관을 돌아보고, 나쁜 습관, 치명적인 나쁜 습관은 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좋은 습관을 한번 선택하셔서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멋있는 우아한 나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어요?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천천히 하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우아한 습관을 한번 가져보려고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